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만 봐도 4일 만에 사람들이 7조를 빌려갔거든요. 집을 사는데 7조를 빌려갔어요. 지금 초특가는 끊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특가 세일이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윤PD입니다. 요즘 미분양이 아주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분양이 뭐 62,000건이다, 뭐 68,000건이다, 뭐 7만 건이 다 돼간다, 뭐 공포의 소용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왜 이 미분양의 수치가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 미분양 수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정부에서는 미분양이 20년치 평균치 62,000건이 마지노선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68,000건으로 7만 건도 이제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미분양이 이렇게 말이 많을까?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이렇게 공포에 떨까? 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람의 인생은 순환을 하거든요. 제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 어린이, 학생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집을 사고 또 자라납니다. 그렇게 순환을 하면서 집을 사고 또 이사를 하면서 다른 집을 사고 성공을 해서 더 좋고 더 신축을 향해서 나아가죠. 사람은 원래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경제가 순환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미분양이 된다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최신 상품, 그러니까 가장 새 아파트의 구매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순환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설사들이든 사업가든 순수 자기 자본으로 집을 짓고 이 건축사업, 분양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든요. 다 빚을 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양을 해서 이제 돈을 갚는 거죠.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고 그렇게 분양을 하고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수익도 나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뭔가 공포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고 손실액이 커지고 채권이 발행이 되지 않거든요.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건설사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주는 주체에서도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얼마 전 그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국채도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건설사들, 우리나라에 소속된 건설사들의 채권 신용도도 낮아지면서 굉장히 높은 이율로 팔아야 되거나 그 채권의 발행이 거의 막히다시피 한 경우라면 자기 자본이 약한 건설사들은 그 자금이 융통이 안 되고 채권 발행이라든지 어디서 그 돈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죠. 다 빚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환일에 맞춰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분양이 많아지면 줄도산한다는 이 사이클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금리도 높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마 더 풀 것 같아요. 1년에 부동산 관련 세수가 100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에서 400조 가까이 되는데 30%가 부동산 관련 세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어떻죠? 아주 형편없고 역사상 최악의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등록세, 보유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불어 건설사들이 건설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성되는 추가적인 세금,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내는 것도 또 추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금을 생각했을 때 정부는 이 거래량을 반드시 늘려야 되거든요. 이 거래량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들을 정부에서 지금 끊임없이 보내고 있거든요. 보시면 규제를 서서히 풀 듯 했지만 며칠 전에 한 총리님께서 부동산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 것처럼 모션을 취하셨거든요. 이런 시그널들을 봤을 때 각종 언론 플레이나 이런 고시 등을 보면 굉장히 급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만 봐도 4일 만에 사람들이 7조를 빌려갔거든요. 집을 사는데 7조를 빌려갔어요. 지금 초특가는 끊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특가 세일이 남았어요.
물론 부동산이 언제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이러다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기회인 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미분양이 저런데 경제가 이런데 그래도 집을 사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의 대답은 네 이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집을 사야 합니다. 그 위험 요소를 줄이는 건 최대한 싸게 저렴하게 사는 건데요. 이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굿프렌드에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고급 비법이라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급 비법이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 자금 상황, 직장, 자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한 번 사면 10년은 버틸 수 있는 가격과 입지를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이 아무래도 기회라고 보여지고, 제가 작년 4월에도 몇몇 분들에게 지금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지금 엄청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안 사신 분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때 안 사신 분들이 과연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저라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물린 투자가 있습니다. 재개발 쪽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했는데 시행사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저는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여지가 있고, 심지어 뭐 자금 회수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뭐 미래가 오른다 내린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기회가 있고 바닥은 다진 것 같고 초특가 박앤세일은 끝났어요. 하지만 특가 세일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오른다는 게 아니거든요. 싸게 사서 더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가격으로 사야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경매도 난리거든요. 뭐 경매 막 100명씩 들어오고, 뭐 판단은 언제나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